박근혜 픽시 오늘도 박근혜 기자님과 이슈 그다음에 또 체결 강도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 월요일인데 오늘 이슈는 블랙엘 발열. 한국 기업과 공조 모색. 이거 되게 이게 실제 현실화된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블랙엘 발열 이슈가 지금 벌써 2번 이상 나온 네. 상황이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이 네. 뉴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다 상한가를 갔어요. 그럴 법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블랙엘이나 발열이나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뭐 액침 냉각과 관련돼서 한번 올랐다가 이제 다시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이 됐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앵커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엔비디아라는 큰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파급력이 굉장히 좀 약간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가 있어서 대신 오늘 좀 시초가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다 시간에서 상한가를 그러겠죠,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뭐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네. 키워드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액침 냉각 기술을 적용한 네, 그런 실제 화면입니다. 서버라는 네, 거죠. 네, 네. 일단 그 전에는 뭐 공냉식이 있었고 순냉식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액침 냉각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간 산업이면 사실 이거를 공부를 하거나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막 태동하는 맞아요. 초기에 해당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이제 실적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커지고 시장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가정에서 한 달에 쓰는 전기가 3kW, 4kW 정도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 센터 보면 렉이라고 해서 이렇게 캐비넷처럼 여러 개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선반이 이렇게 그거 하나당 보통 서버가 한 15kW를 쓰거든요. 하루에 한 달에. 한 달에. 근데 엔비디아 GPU에 좀 약간 낮은 걸 쓰면 30kW 두 한 배. 달에. 근데 블랙웰로 다 장착을 했을 때는 한 달에 150kW를 쓴다. 10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엄청나네요. 지금 현재 어떤 서버들이 10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은 데이터 센터의 전기 소모량이 전 세계 전기 소모량의 6%에서 7%를 데이터 센터만 해당한다. 지금 예. 그렇게 본다라고 인도의 전체 전력 소비량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요. 그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열이 발생을 하면 기계적인 어떤 고장이나 오류도 문제가 되지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액침 냉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전력의 한 30~40%가 네. 이 냉각에 이거 쓴다고 맞습니다. 하니까요. 네, 그거를 맞습니다. 확 줄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 네. 효율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비교. 뭘 비교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이제 액침 냉각, 그다음에 기존의 공냉식, 그다음에 중간 공냉식, 단계 순냉식을 비교를 한 건데요. 네. 이제 PUE라는 것은 이제 전력량 대비해서 이제 전력 효율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소비 대비 냉각에 쓰이는 소비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 이제 공냉식은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냉각에만 데이터 센터 전체 40%를 이제 차지를 하는 부분들. 이건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쓴다고 순행식 그러면. 서버부터 이제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데. 그 설치 비용이 설치를 하는 거죠. 순행식은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뭐 GPU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관을 통해서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거죠. 찬물을 흘려보내는 거고 액침 냉각은 한마디로 이제 담궈버리는 건데 이제 저기 공냉식에서는 이 냉각에만 40%가 쓰였다라고 하면은 액침 냉각으로 바꾸면 이제 5% 6%로 전기 소모량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게요. 거의 뭐 6, 7분의 1을 준다는 얘기니까 이거 굉장히 크죠? 네, 이게 이제 지금도 사실 쓰고 있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쓰고 있는 곳이 있긴 있는데 이제 너무 전력 사용량이 낮지만 그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설치 비용이나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그리고 이 기계들이 이 액침 냉각에 맞게 처음서부터 설계가 돼야 돼요. 그냥 뭐 아무 데다 갖다가 기존에 있는 데다가 그냥 액침 냉각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처음부터.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블랙웰도 액침 냉각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이제 젠슨왕이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네요.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액침 냉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일상형이 있고 이상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상형이 좀 약간 기술적으로 어렵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상형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형은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냐면 찬 액체를 흘려 보내서 이제 더워지면은 이제
찬 액체를 다시 뽑아서 빼서, 응축기에서 다시 또 찬 액체로 찬 액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에어컨 돌리는 거랑 같은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상형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기업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액침에다가 이제 서버를 담그면 뜨거워지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손이 얘기 쉽게 해서 김이 나듯이 그렇죠, 기체로 이제 바뀌거든요. 예, 예. 그럼 그걸 뽑아내서 응축기에서 다시 그 차갑게 데핀 해서. 다음에 다시 넣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좀 약간 그 식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상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이를테면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네, 아니에요. 그렇죠. 저게 이제 어떤 아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찬물 같은 거 딱 뿌리면 이제 쫙 하면서 이제 기체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으로 이제 약간 그게 발전의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비교. 그러니까 지금 두 개, 투페이스 쪽 저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체인.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쉽게도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소재 아까 액침에 그렇죠. 액이죠. 플루이드. 액을 만드는 기업들은 뭐 화면에서 보시듯이 대부분 이제 정유사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GS 칼텍스, SK 엠무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소재를 공급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실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서버 솔루션은 실질적으로 이 액칭넥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얘들은 그러니까 수요자들인 거죠. 네, 수요자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저게 우리 기업들이 저게 이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딱 봐서는 국내 기업이 눈에 띄는 데가 하나도 없네요. 네, 일단 요 서브머라는 기업이 전 세계 액칭넥가 1위 기업입니다. 아. 1위 기업이고 이제 리퀴드 스택은 이름에서 또 이제 딱 힌트가 그러게요. 얻어지듯이 이 부분을 개발을 하는 액을 개발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이 장비와 시스템을 공급한 기업인데 이 네모칸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네, 네모칸이 쳐져 있는데 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요 밸류 체인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기업들과 이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연관성은 있다.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요 기업들, 이 기업들과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네. 이게 제일 관심사겠네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상장사가 없습니다. 아, 네, 상장사가 없어요. 그럼 이 회사들을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나 계열사를 두고 있는 회사도 또 찾아봐야 네,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움직인 기업이 하나는 있는데 네. 전혀 뭐 관계는 없지만 같은 계열사라서 움직인 기업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이 AR 시스템이나 이제 사마 에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귀뚜라미 뭐 범양 그다음에 PKI 요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기업들. 엔비디아가.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는 봤고요. 네. 일단은 직접적으로 상장사가 없다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고, 결국 이제 탑픽에서 이제 현재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 액침내와 관련주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탑픽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GST. 뭐 예. 너무 많이 회자가 된 종목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대표주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상장사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의 특징상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저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체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GST 홈페이지인데 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해내는 스크러버 장비랑 칠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차갑게 식힐 때 우리 와인도 네, 단어로 칠러라고 표현하잖아요. 관련 기업인데 요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시장에서 요 액칭 냉각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이 기업의 실적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GST가 이 액칭 냉각 관련돼서 그동안에 언론에서 나왔던 기사들을 좀 중요한 걸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LG U+도 물론 그 서버가 다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죠. GST와 손잡고 액칭 냉각 도입을 추진을 한다. 그다음에 LS 일렉트릭과 GST가 액칭 냉각 시스템을 국산화를 협력을 한다. 뭐 전기차 관련돼서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에 칠러 납품하는 GST 데이터 센터 액칭 냉각 선도주자 부상. 뭐 이렇게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뭐 삼성 공조 뭐 그다음에 뭐 맞아요. GST 뭐 여러 가지 LG 전자도 뭐 이쪽 들어간다고 얘기 많이 나왔어요. LG 전자가 처음에 미국의 액칭 냉각 그 관련돼 처음 지금 공식적으로 진출한 게 LG 전자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단 이 GST 이 회사가 현재로서는
어쨌든 가장 언론에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다. 실질적으로 아까 그 이상형 액션 내에서 이상형 있잖아요. 이상형과 관련돼서는 GST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염두에 이상형 액심 냉각 방식으로 지금 이 회사.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이거를 개발한 겁니까? 개발 중인 겁니까? 일상형은 이미 개발했고 이상형은 지금 막 이제 개발해서 거의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실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체. 액침 냉각과 물론 관련 없는 기업들이 움직이진 않겠습니다만 가장 좀 실체에 근접하고 이 GST가 하던 기존의 사업과 어떤 상관관계가 가장 뚜렷한 기업은 GST가 가장 좋고 실적도 좋은데 지금 이 액침 냉각을 제외하더라도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차트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한번 치솟았다가 네. 쭉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작년 말쯤부터 해서 다시 반등을 세게 하고 있네요. 네,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네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좀 단기적으로는 액침 냉각과 관련되면 뭐 GST가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뭐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나 미국의 삼성전자 뭐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 봤을 때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일단은 액침 냉각 시장이 지금은 한 4천억 정도 시장이거든요. 근데 한 30년 되면 한 3조 원, 그다음에 40년 되면은 물론 뭐 예상이긴 합니다만 40조 원까지 커진다라고 이제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 관련돼서 GST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근데 금요일 날 다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서 오늘 시장이 좀 약간 뭐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액침 내각이라는 새 기술이 이제 계속해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 그 방향성을 먼저 보시고 그 중에서 일단 앞서가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액침 내각 최신 기술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